결혼한 지 3분 만에 이혼 부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이게 무슨 결혼이 3분 카레도 아니고 이혼을 3분 만에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사실 이 부부는 법원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가고 있었는데 신부가 어디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신랑이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신부가 이혼을 결심하고 바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철학과 책을 이야기하는 양원의 양철복TV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뉴스에 나오거나 신문 기사에 나오는 것 보신 적 있나요? 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은 지적 수준이 낮아서 같이 다니기가 창피해, 이런 말을 들은 남편은 부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격분해서 남편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손에 들지 말아야 할 흉기를 들어서 결국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실제 사건입니다. 이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감정을 건드려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이어진 비극이었어요. 그리고 흡연가들이나 담배 여우가들 사이에서는 낯선 사람한테 담배 한 대 빌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담배 하나 좀 빌립시다 라고 말을 했는데 돈도 없으면서 무슨 담배를 피나? 이 말에 격분해서 역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구속되신 분도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가 위기를 반전시키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강도가 총기를 들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보는 순간 모두 놀랐고 목사님도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침착하게 딱 한마디 건넸는데 그 총기를 들었던 강도가 총기를 내려놓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 아들아, 신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Can I help you? 제가 도와드릴 건 없나요? 그 말 한마디에 강도는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죠. 사실 그 강도는 전역 군인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던 강도였는데 도와주겠다는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새로운 삶으로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건 중동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결혼한 지 3분 만에 이혼한 부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이게 무슨 결혼이 3분 카레도 아니고 이혼을 3분 만에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사실 이 부부는 법원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가고 있었는데 신부가 어디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신랑이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신부가 이혼을 결심하고 바로 이혼을 했다고. 여러분은 그 한마디가 뭐였을까요? 정답은 멍청해. 그 말 듣고 아내는 3분 만에 이혼 결심하고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신랑의 입장에서는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일지 모르지만 상대방에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죠. 여러분은 여러 사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말 한마디가 정말 이렇게 무서운가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미 오래전부터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말의 힘을 경고하고 또 강조해 왔습니다. 공자는 한 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다. 말은 던져진 화살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화살이 활시를 떠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말도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는 상대의 마음속에 박혀버리거든요. 프로이트는 말 실수, 즉 언어적 실수조차 무의식 표현이라고 했어요. 무심코 던진 말, 별 의도 없는 말이 사실은 내 마음 깊은 곳의 감정과 욕망을 드러내고 그 무의식의 찌꺼기가 상대방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말은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나의 얼굴이라고 해석합니다. 니체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우리는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상대는 평생 그 말의 그림자 속에서 산다. 말이란 순간의 가벼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인생을 규정하는 낙인처럼 남아 평생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거죠. 철학과 심리학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경고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찌르는 칼날이자 영혼을 살리는 약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말이 왜 이렇게 오래도록 사람의 삶을 흔들까요? 그 이유가 바로 감정의 기억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무친 이야기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것을 감정 기억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는 사실 오래된 옛날 이야기는 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 공식이나 20년 전 신문 기사, 이런 건 기억이 전혀 안 나잖아요. 그쵸? 근데 놀라운 건 감정이 실린 기억은 몇십 년이 지나도 어제처럼 생생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당신 다 기억나지? 시어머니가 나 야단칠 때 당신이 모른 척하고 담장 너머에서 보고 있었잖아. 이런 기억은 3, 40년이 지나도 절대 잊히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기억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뇌에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있는데 강한 감정이 수반된 사건은
이 두 영역이 서로 결합해서 저장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도 분노나 소남, 그리고 기쁨이나 감동 같은 감정이 실린 기억은 신경만 이 깊숙이 각인되어서 평생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렇게 묵혀두었던 감정을 제대로 꺼내서 이야기하면 마치 1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져요. 실제로 감정 기억에 묵혀뒀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꺼내고 나면 표정이 환해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이 평생 지울 수 없는 감정 기억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 기억을 어디서 어떻게 꺼내야 하느냐입니다. 집에는 상처가 있다. 어느 건축가가 한 말인데요. 집은 편안한 공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가장 많은 눈물이 흐르고 가장 많은 상처가 쌓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안에서는 솔직한 대화가 잘 되지 않아요.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간 사이든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집이라는 공간을 벗어나 보세요. 공간이 달라지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나 걷기 좋은 공원 아니면 여행지에서 대화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같은 대화라도 장소가 바뀌면 감정의 결이 달라지고 그 기억은 새로운 치유의 감정 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좋은 감정 기억을 남기는 대화입니다.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평생의 위로와 행복이 되기도 하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수강생 중에 대화법에 관한 책을 쓰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다음 책을 어떻게 써야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겠냐며 저를 찾아오셨는데 미팅하는 내내 계속 하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가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왜 이렇게 하품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어제 남편이랑 밤새 이야기하느라 한숨도 못 잤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대화가 얼마나 즐거웠으면 밤새 잠을 못 잤던다?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돈이나 잠보다 대화가 더 값진 선물이 된 거예요. 그만큼 부부 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대화가 곧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말 한마디가 따뜻한 난로가 되기도 하고 얼음장 같은 벽이 되기도 하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이상형을 물어보면 어떻게 답할까요? 예전에는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티키타카 잘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축구에서 공을 주고받듯이 대화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즉 억지로 끌어내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 즐겁게 리듬을 타면서 이어지는 대화를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좋은 감정 기억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말의 무게를 안다면 그 무게에 걸맞게 다루어야 합니다. 첫 번째, 화날 때는 10초 침묵하기입니다. 분노의 순간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그때 툭 튀어나오는 말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거든요. 침묵의 10초는 나를 지키는 시간이고 관계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둘째, 비판 대신 제안하기입니다.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이건 비난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이건 제안입니다. 말의 내용은 비슷해도 상대의 마음에 닿는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셋째, 칭찬은 구체적으로 꾸짖음은 부드럽게 하기입니다. 너 잘했어. 이 말보다는 너 발표에서 예시던 부분이 정말 좋더라. 이 칭찬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꾸짖을 때도 넌 왜 이래가 아니라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상처 대신 배움을 얻어요. 여러분,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누군가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이 칼이 될까요? 꽃이 될까요? 오늘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상처의 그림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살아갈 용기의 빛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